자, 우리 이제 표준원가 쪽 기초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살펴봤었죠. 원가 측정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에는 실제, 정상, 표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실제랑 정상 우리 앞서 살펴봤었고, 실제는 실제 발생한 그런 원가고, 정상은 우리 직접 재료랑 직접 노무는 실제 원가를 사용하되, OH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결정된 원가를 사용된다. 반면 표준 원가는 다 사전에 정해진 표준 수량과 가격에 따른 그런 원가다. 그래서 표준 원가의 목적은 이 통제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사전에 정해진 표준, 일명 이제 원가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끔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할 텐데, 그리고 실제 막상 봤더니 실제 원가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원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 어디에서 지금 원가가 새는지, 돈이 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 관리를 하는 이런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해놨던 거에 비해서 실제가 너무 높게 나타난다라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어딘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항, 튀는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목표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한 목적도 있죠. 사전에 설정된 표준원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같은 경우도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통해서 재무제표상 재고자산가액 그리고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사전에 설정된 그런 표준원가랑 실제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재고랑 매출원가가 적정하냐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계 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원가 보고의 신속성. 표준원가가 우리 원가에서 배울 땐 좀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실제 이런 거를 현업에서 하는 목적은 빠르게 회계 업무를 하고 차이 분석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전에 설정한 이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수량만 파악하면 원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업무가 간소화된다. 그래서 나한테 표준원가가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는 이 회계 업무가 되게 좀 간소화되는 게 있죠. 사전에 다 세팅을 해놓고 실제 수량만 띡 넣어. 이러면은 차이 분석이 뿅뿅뿅뿅 다 뜨는 거야. 그래서 표준원가 차이 분석은 결과적으로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얘기고, 이 분석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차이 분석, 차이가 나는 거를 신속하게 뽑아낼 수는 있겠지. 원가 보고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상 표준원가의 이 목적은 회계 업무 그리고 기장을 단순화하는 데 있다는 거를 좀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인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근데 일단 우리 결산을 하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거를 좀 잽싸게 뽑아내기 위해서 표준원가를 한다. 다 예외에 의한 관리를 위함이죠.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표준원가의 한계 같은 거 좀 살짝 보시면 적정 원가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적정 원가라는 게 사람 마음이죠. 대표님 마음이지. 그리고 표준원가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 원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표준원가는 수시로 수정해야 되는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미래 원가를 왜곡할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질적 정보가 무시될 수 있고, 예외에 의한 관리를 적용할 때 예외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뭐가 예외인지 이런 거는 또 사장님 마음이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이건 예외로 보겠다라는 거를 정할 때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딱히 없을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예외에 의한 관리는 근로자에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불리한 차이에 의해서 성과가 평가가 된다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예외 사항을 숨기고자 할 요인이 크겠죠. 또 목숨을 걸고 숨기려고 하겠지. 자기 자기 보너스 깎이고 이러면 돈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또는 중요한 유리한 차이가 생겼어. 원가 많이 절감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가 절감을 할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지 않겠죠. 아니 길을 써가지고 원가 절감했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한 푼도 없네. 굳이 왜 해?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또는 이런 불리한 원가 차이, 실제보다 원가가 좀 불리하게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 목을 친다면 근로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예외 사항을 숨기고자 하겠죠. 자, 그래서 좀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있고, 표준원가의 종류 보면 이상적, 정상적, 현실적 이런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 표준이면 말 그대로 어떤 꿈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표준이야. 그래서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꿈에서 그리는
그런 완벽한 이상적 표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실제에선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항상 불리한 차이, 사실상 항상 불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봐야지.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가정한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불리한 차이, 실제로 더 원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신도 아니고 종업원 입장에선 아무리 용을 써서 원가 절감을 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근접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거는 종업원 동기부여에 역효과를 초래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인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 정상적인 조업 수준이나 능률 수준에 대해서 설정된 표준 원가로서 여기서 정상이란 경영활동에서 이상 또는 우발적인 상황을 제거한 것이다. 노멀한 상황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제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경우에는 재고자산 가격 산정과 매출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며 그리고 원가 관리를 위한 성과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좀 안정된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법한 이런 표준이 정상적 표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실적 표준, 사람들 쉬는 거라든지 기계 고장, 정상 감손,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고려를 해서 경영 실제 활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표준 원가다. 그래서 설정 내용에 따라서 원가 관리에 더욱 적합할 수 있고 예산 관리에도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 이 표준 원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표준 원가를 의미한다. 이런 현실적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야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상 무슨 뜬구름 잡는 신이 와서 작업했을 때 기초로 해가지고 표준 원가를 계산한다든지 너무 안정적인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비즈니스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한 이런 표준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분석한 설정한 표준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자, 표준 원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표준 원가는 전부, 변동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전부 원가랑 변동 원가 같은 경우는 원가 구성 또는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예요. 그리고 표준 원가는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그런 분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얼마든지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고, 원가 표준은 기본적으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이루어진다.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얘도 맞는 얘기죠. SQ, 스탠다드 퀀티티랑 스탠다드 프라이스, 가격 표준, 수량 표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통제하기에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예외를 위한 관리가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얘도 맞다라고 보이고, 표준 원가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계량적인 정보는 엄청 많이 고려가 되고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뭐냐? 신속한 원가 보고를 잽싸게 할 수 있어. 회계 업무 간소화, 얘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적시성 있는 원가 정보의 제공, 다 타임리하게 재빠르게 제공하는 거고, 제품별 발생 원가의 정확한 계산, 이건 개별 원가 얘기하는 거죠. 표준 원가는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이제 따지고 봐야 되는 거고, 표준 원가는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 개별 원가 또는 우리 개별 원가, 실제 원가에 대한 내용이지. 표준 원가는 그래서 개별 원가가 됐든 실제 원가가 됐든 표준 원가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는 거. 차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우리 표준 원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거. 체금을 명확히 하고 종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다. 일단 세모 좀 이상한데? 표준과 일치하는 원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표준과 일치하는 항목?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를 검토해야지. 얘 지금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가 통제를 포함하는 표준 원가는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얘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죠? 원가 통제를 포함하는 표준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건데, 얘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자, 모든 중요한 불리한 차이는 검토해야 하나? 중요한 유리한 차이는 검토할 필요 없다. 아니요, 둘 다 검토해야 돼. 이게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리한 차이 났다라고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요한 차이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올 텐데, 유리한 차이가 나왔다고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나타나면 다른 쪽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는 모두 검토를 해야 된다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틀리고, 3번에 이거 1번 다시 한번 보면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겠죠, 표준 원가가. 근데 단정적으로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얘가 지금 그나마 좀 틀린 것으로 보이고, 3번
그래도 가장 맞다.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원가 통제를 하니까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답을 골라주면 되고, 표준 원가 계산의 장점이 뭐냐?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한 원가 관리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다. 얘 맞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얘도 맞다라고 보이고, 적정 원가 산정에 있어서 객관성의 확보가 용이하다. 객관성 확보? 자, 일단 세모. 그리고 회계 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신속한 원가 보고,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표준 원가 같은 경우는 이 3D급 보시면 적정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뭐가 적정하냐, 이게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증거 아니면 근거 이런 걸 갖추기가 어렵죠. 표준 원가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놓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객관성 확보, 표준이라는 게 이게 사람 정하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라서 라가 맞는 내용이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표준 원가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자, 사전에 표준 원가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표준 원가 산정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지.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표준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이게 진짜 객관적인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표준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원가 계산을 왜곡할 그런 소지가 있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이걸 업데이트 안 하면 원가 계산이 왜곡되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고, 원가 달성을 위해서 납품업체의 표준 원가를 기초로 지나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단가 후려치고, 우리 회사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공급업체가 있어. 그럼 공급 받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줄 텐데, 근데 항상 우리는 최대한 싸게 공급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계속 단가를 후려치고자 한다면 공급업체는 되게 안 좋아할 테고, 극단적으로 우리한 더 이상 거래를 안 할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되고, 얘도 그래서 맞는 내용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4번 금액적 중요성과 상관없이 표준원가, 실제원가의 모든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금액적 중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책 강구를 고민할 정도로 경영자가 한가하진 않죠. 중요한 거에 따라서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자, 그래서 이건 거의 상식 수준의 이런 문제였고, 근데 이제 나름 앞에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 왜 맞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예외에 의한 관리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금액적 중요성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가장 옳은 게 뭐냐? 표준원가에 대해서 예외에 의한 관리는 책임을 명확히 해요.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예외에 의한 관리,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좀 세모로 봐야 되고, 관리 목적상 표준 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표준 원가에 근접해? 표준 원가에서 벗어나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죠. 이게 좀 틀린 내용이고,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 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는 없다.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 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원가 감소를 유도해야죠. 이건 너무 단정적으로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지. 그리고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차이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옳다라고 보이고, 1번은 동기 유발을 지금 예외에 의한 계속 직원들 쪼아대면 종업원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부적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표준원가 종류는 이상, 정상, 현실적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상적 표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종업원의 동기 부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별로죠. 신이 와서 가장 이상적인 활동에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상적인 수준에서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종업원들을 평가하면 당연히 성과에 뭐 어떤 그런 표준에 못 미칠 거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되게 낙담을 하겠지. 그래서 가장 비효과적이지. 그리고 이상적 표준을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뭐 거의 항상 불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제 원가랑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지. 표준 원가를 이상적인 표준으로는 뭐 한 100 정도로 100 정도만 발생할 것으로 신이 와서 막 신처럼 작업을 하면, 근데 실제 사람이 작업하면 아무리 잘해도 150밖에 안 나와. 아니 원가가 이제 150만큼 실제 더 많이 발생하겠죠. 실제 원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재고랑 매출 원가가 뭐 적절하게 계산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계산되겠죠. 실제 원가 차이가 크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 이상적인 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 임금 하락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일단 대부분 종업원들이 그 누구도 표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뭐 동결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또 역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난 거랑은 거리가 있다. 자, 그래서 뭐 2번이 되는 거고, 답이. 자, 그리고 우리 이상적 표준을 기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임금 상승 효과,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죠. 임금이 하락했으면 하락했지, 이상적 표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얘 지금 틀렸고, 이상적 표준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원가가 더 발생하는 거야, 표준보다. 그럼 불리한 차이지. 그래서 얘도 지금 틀렸고, 실제 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가 아니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뭐 논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최저 목표 원가이다. 얘가 그래도 가장 맞는 얘기죠. 가장 이상적인 표준에서 신이 와서 작업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최저 목표 원가,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상적 표준 기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표준원가 기초 부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원가 차이 분석 쪽 시작을 해볼게요.